타이칸 이번에 모델 스프레드랑 드래그 레이스 하는데 네. 계속 압도하는 모습에 그 타이칸 차주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해. 테슬라 모델 스프레드 산다고 빡쳐가지고. 포르쉐는 테슬라한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요? 아니, 속도에서 그 가장 빠른 차를 만드는 게 누구냐로 되게 많이 경쟁을 하잖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근데 이번에 모델 스프레드가 역사적인 2초대 벽을 깨가지고. 와, 제로백을. 걔는 60마일 정도지. 왜 얘기 왜 하신 거예요? 아, 일단 포르쉐는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깔고 가시는 거예요? 포르쉐는 뭐 애초부터 경쟁자가 아니니까. 이만 잡고 타이칸 안 된다. 비싸기만 하고. 아이고. 과시용. 자, 그러면 오늘은 주제는 테슬라의 경쟁자들. 투네요. 투인데 이번엔 자동차 회사야. 아, 그런 자동차 자체를 회사. 비교하는 거야. 사실 이제 전략을 되게 특이한 걸 많이 써. 예를 들어 니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금 배터리를 이렇게 막 충전하는 시간 너무 길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수압하는 거야. 수압 스테이션인데 이쪽에 차를 딱 주차를 하면 징하고 탁탁탁 한 다음에 배터리 교체 고 하고 딱 나가는. 이거 니오 중국 그 자동차 회사 아니에요? 맞아. 한때 주식에서 막. 그치, 원래 그런 주식이 재밌지. 어떻게 됐습니까 얘네? 요즘에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니오라는 회사도 되게 차를 잘 만들어. 물론 얘네도 위에 라이다가 달려있어. 需要激光雷达。我们和未来资本投资的 Innovation 合作，开发了全世界看得最远的量产激光雷达。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아. 여기는 이제 진짜 경쟁력 있고 큰 차를 잘 만드는 회사야. 근데 니오가 이게 이제 배터리 수압 기술이 되게 주목을 받았어.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배터리 스테이션을 많이 깐대.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깔지도 못했는데 더 문제는 이게 이 안에 배터리가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건 9개 들어가는 시설이 가면 그날 9대 오면 어떻게? 충전하고 있는 거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생각보다 수압하는데 주차하고 들어가서 이 시간이 막 5분, 15분 막 이렇게 걸리는 거지. 사람이 있을 땐 15분, 사람이 없을 땐 5분 뭐 이런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의외로 그냥 가가지고 급할 때 급속 충전하면 좀 어느 정도 가니까 그 잠깐 짧은 거는 슈퍼차저에서 충전하고 아니면 일반적인 이핏, 우리나라는 이핏이잖아. 이핏 같은 데서 현대차가 충전하고 가서 목적지에서 충전하는 게 전기자동차의 장점이거든. 근데 얘네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약간 애매하지. 그리고 이 수압은 또 하나의 공포심이 또 있어. 이 배터리가 과연 정상 배터리일까? 물론 얘네가 품질 관리하고 뭐 이런 거 한다는 그런 정책 같은 걸 얘기했지만 실제로 사업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안 되죠. 사업이 안 될 때는 그런 거 관리가 좀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애매하게 경쟁했을 때는 오히려 더 불안한 요소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어. 그리고 또 충전해야 되는 상황이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 한 2~3시간 정도 운전한 상태야 이미. 그래서 그냥 내가 밥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충전 걸어놓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 충전 시설이 깔리면 니오의 이 전략은 오히려 좀 독이 될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런데 뭐 또 모르지. 하여튼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게 니오고, 그리고 니오는 라이다 말고 비전에서만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에 내몰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조금 약간 위험한 요소. 대신에 좋은 점이 하나 있어.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니오 말고 또 다른 중국 회사들 많은데 그 회사들의 다 공통점이야. 오늘은 근데 니오가 충전 방식이 그러니까 배터리 수압 기술이 특이해서 소개를 한 거고, 충전에 대해서 하도 비판을 하니까 이제 가장 유명한 경쟁자는 사실은 루시드랑 리비안이야. 둘 다 이제 그 약간 스타트업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루시드 모터는 스펙 상장이라고 해서 돈이 있고 어떤 기술도 없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게 있어. 그러면 걔네들이 기술이 있는 회사를 사. 그래서 상장을 시켜. 원래 정상적으로 상장하면 오래 걸리는데 돈이랑 모든 나머지 조건 다 만족된 상태에서 얘네를 사가지고 상장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때 주가가 엄청 폭등하니까, 물론 폭등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졌던 주식이기도 해. 근데 루시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잘 만들어. 여기 있는 사장이 테슬라에서 일하던 수석 디자이너였어. 그래서 기술적인 이해도도 높고
예초부터 테슬라에 있는 팀원들이 좀 많이 갔거든. 그래서 테슬라의 대항마로 되게 많이 주목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자율주행이나 새로운 기술들에 있어서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사실 또 몰랐을 거야. 그리고 웃긴 건데 루시드 모터에서 이번에 우리가 2.1초나 2.2초인가 뭐 최고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달렸어 라고 하면 테슬라가 몇 달 뒤나 한 달 뒤에 그거를 밟기 위해서 우리는 뭐 1초, 2초 대 벽을 뚫었어 뭐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신경전을 되게 많이 견제를 하네. 서로 되게 싫어해. 루시드에서 뭐 발표하면 그거를 밟으려고 하는 뭔가 액션을 테슬라에서 좀 여러 번 보여줬어. 그리고 이번에 또 루시드도 좀 노력을 많이 한 게 루시드는 기술이 좋아. 내가 다른 데는 좀 약간 의심하는데 오늘 말하는 루시드나 리비아는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번에 루시드 에어에 520마일 가는 차가 나왔거든. 이거를 환산하면 거의 837km를 가는 거야. 주행거리로서 이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약간 꼼수를 쓴 게 있어. 어떻게? 일단 배터리를 넣을 때 넣지 않아야 하는 부분에까지 넣은 걸로 조금 루머가 돌고 있어. 근데 그 루머가 조금 약간 신빙성 있는 느낌이어서 좀 지켜봐야 돼. 근데 이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이 정도 거리를 가는 걸 만들었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근데 문제는 가격이야. 한 1억 6천 정도 될 거야. 지금 여기 보면은 스타팅 가격이 16만 9천 불, 1억 한 8천 9천? 와,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내가 스탠다드 레인지라서 짧은 거리지만 5,999고 롱 레인지 같은 경우는 6,999만 원이거든. 절반 가격이면 테슬라 모델을 사. 그런데 럭셔리한 걸로 홍보를 해. 대신에 럭셔리한데 벤츠보다 좀 못한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일렉트로캠이라는 채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 차를 다 봤어 실제로. 그리고서 실제 생산되는 차는 더 고급스러울 거라고 그 영국 사람들이 말을 할 정도로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벤츠를 타던 사람 입장에서는 벤츠보다는 내부가 약간 부족한가 봐. 원래 루시드 처음 홍보할 때는 비행기 1등석 좌석을 가지고서 이렇게 홍보했었어. 그거 같은 좌석이 있는 걸로. 근데 이상하게 시제품 나온 거에는 그런 좌석이 없더라고.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실 그 자율주행 기능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는 루시드가 따라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테슬라의 피지컬은 가지고 왔는데 뇌는 가지고 오지 못했네.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야. 하나 더 있어. 이 모터가 되게 작아. 모터? 모터가 되게 작고 이 작은 모터가 파워는 또 좋아. 그래서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구리선이 감긴 상태로 고속으로 돌면 이게 녹을 수가 있대. 엉겨붙으면 안 되니까 여기 주변에다가 코팅을 하는데 그걸 카본으로 하는 기술이 있어. 근데 원래는 그 기술이 없던 게 아니라 있던 기술인데 그거를 계속 하면은 이 열팽창 때문에 잘 코팅이 안 되고 특성이 잘 안 나왔었는데 테슬라는 그걸 해결한 업체야. 그래서 테슬라도 모터 쪽에서 또 한 가닥 한다. 그러니까 서로 둘 다 놀라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따지고 보면은 같은 속도는 테슬라가 더 빨라. 그리고 그 전에 루시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우린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주장을 했었어. 그런데 차만 빨라서 뭐하냐라는 식으로 루시드가 나중에 말을 바꾸지. 진짜 웃겨. 여기 마케팅하는 거 보면은 얘네들이 히스토리가 있거든. 차가 제일 빠른 때는 야 우리가 이렇게 빨라, 빠른 게 최고지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가 테슬라가 이걸 딱 누르니까 빨라서 뭐하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약간 좀 웃겨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서로 티키타카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리비안이라는 회사야. 딱 보면은 트럭이거든. 이쁘지? 픽업 트럭 같이 생겼는데. 픽업 트럭이야. 픽업 트럭을 만드는데 미국이 원래 픽업 트럭이 엄청 많이 팔리는 시장이거든. 그래서 이 루시드가 저런 세단에서의 경쟁자라고 하면 얘네는 사이버 트럭의 경쟁자야. 사이버 트럭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얘네도 한편으로 좋은 기회가 있는 거지.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은 이제 비교 대상이 생기는 거고 테슬라의 다른 옵션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질 수 있는데 얘네는 그 전에 기존의 내연자동차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픽업 트럭의 장점을 다 가져와서 사전에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그 우리 어떻게 할 건지 가이던스를 냈는데 테슬라 계획을 카피했던데 거의. 완전 카피한 상태야. 자율주행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막 하는데 이 내부의 기술은 모르겠고 편의성이나 이 픽업 트럭 그 자체의 완성도는 실제로 이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모델이야. 그래서 리비안도 얘도 사정거리가 좀 많이 나오고 뭐 물론 리비안이 루시드나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거리상의 장점보다 이건 트럭으로서의 장점이 있는 거. 얘는 또 주변에 어셈블리가 많이 붙어. 그릴로 요리를 한다든지 뭐 달고 하는 거라든지 아무래도 트럭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되게 잘 돼 있어. 요즘에 차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필이 잘 되겠네요. 캠핑이. 그래서 주목할 만해.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얘네가 양산이 별로 된 게 없어. 차가 나오긴 했는데 양산이 별로 안 됐어. 그리고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막 나르더라고. 기가 팩토리랑 기가 프레스 보면 상상도 안 가는 건데 지금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뒷배가 아마존이어서 아마존 트럭 그 계약을 이게 딴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경쟁자들이 뒷배가 다 있어. 아까 루시드도 그렇고 루시드는 사우디 오일머니가 걔네 뒷배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뒷배가 되는 거죠. 테슬라의 뒷배는? 테슬라지. 테슬라는 진짜 홀로 싸는 느낌이야.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되게 리스크가 하나 있어. 진짜 심각한 리스크야 이거는. 지금 리비안 1공장도 완전한 완성이 안 됐거든. 두 번째 공장을 짓고 있어. 공장이 만들어지고 구동하는 거 본 다음에 그걸 카피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마음이 하도 급하니까 두 번째 공장을 그냥 돈을 때려 부어서 만들고 있어. 투자든 돈이 많으니까. 이거 진짜 악수가 될 수 있어. 1공장도 안 돌고 2공장도 안 돌게 되는 거야. 1공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렇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를 이기려면 테슬라에 사람을 빼오든지 아니면 그 사상을 그대로 카피하든지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난 테슬라 팬이니까 왜 이들 회사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테슬라에 몰빵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 네. 제가 그 이유는 테슬라는 지금 이미 기가팩토리를 만들어서 기가 상하이에서 몇 년 전 가이던스에 80만 대 생산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올해 지금 3분기에 역대 최고 생산을 하고 최대 딜리버리를 했어요. 심지어 80만 대가 아니라 90만 대는 그냥 넘을 것 같아요. 100만 대를 넘느냐 못 넘느냐의 문제는 기가 텍사스랑 기가 베를린이 동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리비안이나 루시드나 다 소량의 차량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수준인데 이미 양산까지 다 끝난 거예요. 머스크가 진짜 어려운 건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양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양산으로 인해서 되게 오랜 시간을 허비했고 자동화율 80% 넘긴다고 했다가 그것도 못 지키고 지금 75%까지 온 것도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머스크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3, 4년 욕을 먹으면서까지 생산량을 못 끌어 올렸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리비안이나 루시드는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여기서 한 2, 3년 격차가 있다. 최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어깨 걸고 가실 분은 가시는데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고, 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나 재밌는 회사들에 대해서 얘기 드렸으니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투자하시고 싶으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테슬라가 짱이다. 아니, 저는 근데 이거 테슬라 자랑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치, 맞지. 굳이 지금 상대가 안 되는데 아니 경쟁자들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일을 잘해도 경쟁자가 너무 잘하면 경쟁자가 딱히 없는데 그래도 굳이 경쟁자라고 데려와가지고 붙여놨던데 박빙보다는 진짜 경쟁자긴 해. 네. 하지만 경쟁자로 보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나는 좀 약하다고 보지. 약체다. 약체다. 아직은. 일단 2025년, 2026년까지는 별로 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끝. 지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네. 알람 설정을 넣었습니다.